천만개미 실력 양성 주식 클래스 불개미 주식학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주식을 공부하고 있는 김우연이고요. 화요일 2교시 수업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식을 공부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수익을 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수익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승하는 종목들을 찾아내야 하는데요. 상승하는 종목들은 쉽게 말하면 사려는 사람들이 많은, 인기가 아주 많은 종목입니다. 이거를 쉽게 말하면 수급이 강하게 쏠리고 있는 종목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불개미 주식학원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 2교시에서는 수급을 통해서 어떤 종목들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지 배워보고 있습니다. 오늘 수업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끝까지 집중해 주시길 바랄게요. 불개미 주식학원 화요일 2교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불개미 주식학원 화요일입니다. 2교시 수업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과 화요일 2교시에서는 수급에 대해서 자세하게 배워보고 있습니다. 수급을 분석하면서 어떤 종목들이 상승할 종목인지 자세하게 오늘도 배워보도록 할 텐데요. 수급 1타 강사 범브로 쌤 나오셨어요. 선생님과 인사부터 나눠보도록 할게요. 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네. 굉장히 가을가을한 의상을 또 입고 오셨어요. 날씨가 좀 추워져가지고. 춥죠? 밖에 네. 보니까 단풍도 되게 예쁘게 물들었더라고요. 제가 저번 주 네. 주말에 네. 산 등산을 좀 갔었는데. 등산 갔다 오셨어요? 네. 지금 이제 가을 단풍이 좀 많이 맞아요. 들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이 이제 한참 이번 주 다음 주가 절정일 것 같은데 또 네. 오늘 가을가을한 룩 입고 오셨으니까 네. 학생분들께도 힘차게 인사부터 먼저 해주세요. 우리 학생분들 안녕하세요. 범프로 전문가입니다. 자, 날씨가 좀 추워지고 있는데요. 또 이제 계좌도 따뜻해져야 되는데 오히려 계좌까지도 좀 추워지고 있는 그런 좀 시장인 것 같습니다. 자, 2교시 수급 분석은요. 이렇게 좀 시장이 좀 어렵고 또 시장이 이렇게 차가울 때 선택과 집중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급 분석을 배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 이제 시장 자체가 뭐 한 일주일 정도, 한 2주일 정도는 뭐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크게 변동성은 없어요. 뭐 1% 내외 또는 오늘 같은 날은 뭐 변동성이 0.12 정도만 왔다 갔다 했었는데 사실 그 밑으로 수면 아래로 들어가 보니까 종목들이 등락폭이 엄청 크게 수급이 쏠리는 종목들은 매우 강하게 가고 있고 또 수급이 좀 안 들어가는 종목들은 크게 좀 떨어지면서 좀 잔잔함 속에 어떻게 폭풍이 좀 오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 시장에서는 많은 종목들을 봐야 될 게 아니고요. 정확하게 선택과 집중, 수급이 들어오는 그런 종목들을 발굴할 수 있고 또 어떤 종목들이 정말 수급이 센 종목이 이런 패턴을 갖고 있는 건지 그 방송을 제가 잠시 후에 좀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저희가 수급에 대해서 자세하게 배워볼 건데 네. 범쌤의 이런 말이 좀 인상 깊네요. 지금 시장이 잔잔함 속에 폭풍이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어쨌든 시장이 지금 뭐 며칠은 그래도 안정적이긴 한데 오늘도 좀 마지막에 가면서 힘이 많이 빠졌고 네. 우리 시장 좀 간단하게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일단 수급으로 일단 뭐 해석을 한다 그러면요. 네. 외국인들은 코스피를 사고 있긴 해요. 들어오긴 예, 들어와요. 들어오긴 하는데 네. 들어오는 종목이 어제와 오늘 같은 날은 2차 전지 대형주라든지 반도체 대형주라든지 그쵸. 이런 특정 대형주 섹터에서만 돈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보면 수급이 들어오는 것처럼 좀 있거든요. 근데 중소형주들 그리고 수급이 좀 소외된 종목들은 오히려 좀 급락이 나오는 맞아요. 상황이 오늘도 좀 나고 그러더라고요.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정말 수급을 분석하는 입장에서도
상당히 좀 까다롭다. 상당히 까다로운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좀 기준이 조금 더 명확하면 우리 또 학생분들이 좀 이해하기가 좀 쉬울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은 네. 좀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만 수급이 쏠리니까 네. 그런 특정 섹터만 잘 찾아도 어느 정도 수익을 내기 오히려 좀 수월하다 이렇게 그쵸.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두 어떤 특정 섹터만 뭐 본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데 네. 제가 이제 강조드리는 부분이 수급 추세선, 그렇죠? 수급 추세선을 돌파했는지 그게 첫 번째 조건. 그 안에서 외국인과 기관들이 이제 쌍끌이 수급이 들어오는지, 그리고 세 번째 그런 종목들을 발굴했을 때 또 W 자리를 만들어가면서 움직일 때 매매 타점을 잡는 그런 이제 포인트를 제가 강조해드리고 있고, 그게 그 조건이 맞춰져야 진정한 수급 종목이 거고 결국 그게 수급 분석에서 의미가 있는 진정한 수급 종목이다라고 제가 좀 강조해드리고 있죠. 맞아요. 네. 범쌤이 우리한테 수급이 센 종목을 찾아야지 그런 종목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네. 해주시는데 범쌤이 항상 강조를 해주시는 게 수급이 센 종목이 되려면은 범쌤만의 세 가지 조건을 항상 다 갖추고 있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네. 어제 저희 배워봤던 내용인데 네. 오늘 저희 한 번 더 복습 또 해주시잖아요, 범쌤? 네, 일단 기준 제가 잠시 후에 오늘 수급 센 종목을 한번 나열하면서 기준을 또 설명을 드릴 텐데요.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 추세가 올라올 수 있는 그 선을 돌파했느냐, 그게 이제 수급선인데 주봉상에서 20주선을 돌파했는지가 첫 번째 조건인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조건, 외국인과 기관들이 동시에 오늘 매수가 들어왔는지, 이것도 매우 중요하게 수급의 중요한 척도다. 그리고 W 패턴, 모든 종목이 수급이 들어온다 해서 우리 학생분들이 매수를 들어가는 게 아니고 결국 그 W 자리를 만들어 갈 때 여기에 매수 타점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앞부분은 이제 여기에 부합하는 수급이 센 종목들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제 후반부에 이제 W 패턴과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들이 수급이 왜 우리는 봐야 되는 건지 한번 자세하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좋습니다. 범쌤이 이 세 가지 조건을 항상 말씀을 해주시고 이 조건을 다 합격을 해야지 정말 수급이 세고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조건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오늘 조금 나눠서 수업을 진행을 해주신다고 해요. 초반에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 번 더 리뷰를 하면서 관련된 종목을 말씀을 해주신다고 하고요. 또 후반부 수업에서는 특히 이 쌍끌이 수급 그리고 W 패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오늘 특히 수급에 대해서 개념 정리하시는 분들 수업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범쌤, 그럼 저희 본격적으로 수업 시작해 보나요? 네, 바로 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어제 제가 이제 수급 포인트를 잡아보면서 첫 번째 종목, 제일 처음 이제 수급 조건이 맞춰졌다 했던 종목이 2차 전지 삼성 SDI라는 종목이거든요. 맞아요. 오늘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올라갔는지. 자, 어제 제가 외국인과 기관들이 1,000억 가까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부분 포인트를 좀 잡아드렸던 부분이잖아요. 근데 수급 보기 전에 1번 조건부터 됐는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조건에서 주봉상에서 이 노란 선, 이게 수급선이다. 위에 있었기 때문에 종목이 추세가 살아있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렸었죠. 이게 20주선이죠, 범쌤? 그렇죠. 네. 20주선을 위로 올라섰으니까 그래서 종목의 추세가 올라가 있다. 그러면 떨어져 있을 때는 수급이 수급선을 넘는 상황이 아니고, 그리고 위에 있을 때는 수급이 붙었을 때 추세가 살아나는 기준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자, 어제 일봉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봉상에서 어제 기준을 본다 했을 때 거래량과 그리고 쌍끌이 수급이 들어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수급이 1,000억 가까이. 그러니까 두 번째 조건이 뭡니까? 외국인과 기관들의 쌍끌이 수급이 들어왔을 때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차트 자리, 지금 자리에서는 우리가 공략하기는 어려운 자리이긴 하지만 지금 W 패턴을 그려가고 있는지, 자, 요 W 자리에서 지금 어제 슈팅이 나왔고 이틀 전에도 반등이 나왔으며 오늘도 무려 장중에 자, 거의 3% 가까이 또 반등. 그러니까 내일도 어떻게 될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오늘도 상승했다라는 거에 좀 포인트를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떨어진 종목이 아니고 수급이 또 들어왔기 때문에 또 올라갔다라는 표현이 좀 맞을 것 같습니다. 내일 26일 날 이제 실적 발표를 합니다. 네. 실적 발표를 했을 때 여기에서 우리가 실적 발표 좋게 나온다 하더라도 이 종목을
덜컥덜컥 사는 게 아니고 결국 또 눌렸을 때 W 패턴 어느 자리에서 잡아야 되는지는 제가 잠시 후에 강의 때 또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이 종목과 쌍두마차, 삼성 SDI와 수급이 비슷하면서 지금 연기금이 공격적으로 매수하는 수급, 바로 LG 에너지 솔루션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도 수급이 매우 좋았고요. 어제도 자, 수급 보기 전에 주봉상에서 자, 수급선 위에 있었기 때문에 종목을 컨택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일단 수급이 센 종목이 되기 위해서 네. 첫 번째 조건은 부합을 한 거죠, 범쌤? 그렇죠. 1번 기준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1번 기준이 그러니까 수급선 위에 20주선 위에 있기 때문에 추세가 살아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종목을 찾으셔야 되는 네. 거고, 그 안에서 외국인 기관들이 쌍끌이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지를 좀 중요해 봐야 되는 부분인데, 네, 두 번째 조건입니다. 네, 어제도 거의 300억, 400억, 거의 700억 넘게 기관과 외국인들이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고, 네. 오늘도 200억, 300억 가량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장중 약 3% 가량 수급이 좀 올라갔다는 부분인 거죠. 근데 어제 이제 설명을 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W 패턴에서 어디에서 이제 진입을 할 것이냐, 이거에 대한 이제 조금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인데, 지금 자리에서는 완벽하게 지금 W 자리의 선은 아닙니다. 네. 좀 더 눌렸을 때 W 자리가 더 만들어질 것 같고요. 그거는 이제 잠시 후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근데 LG 엔솔은 그러니까 2차 전지 쌍두마차죠. 삼성 SDI와 LG 에너지 솔루션은 수급이 들어왔는데 모든 2차 전지 업종들이 수급이 들어온 거 아니에요. 오늘 코스닥 상위 종목 업종에서는 네. 오히려 수급이 빠졌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이제 LNF 종목을 보면요. 네. 자, 주봉상에서 지금 보면 수급선 아래에 있는 상황이죠. 일단 제일 중요한 그쵸? 첫 번째 조건이 안 됐네요. 네, 코스닥에서 시가총액 3위 기업입니다. 네. 엄청 시가총액이 큰 기업인데 지금 LG엔솔, 삼성 SDI는 수급선 위에 좀 자리 잡고 있는데 네. 똑같이 2차 전지 소재 관련주라고 한다 그러면 배터리 관련주로서 LNF는 지금 수급선 아래에 있단 말이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일단 종목 선택을 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수급을 보더라도 오늘 외국인과 기관들이 이탈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쌍끌이 매도가 나왔어요. 쌍끌이 매도가 나와 네. 있어요. 그러면 어제 기준만 본다 했을 때 어제는 또 같이 들어왔거든요. 어제는 들어왔잖아요. 네. 그러면 결국 이제 삼성 SDI와 LG 에너지 솔루션이 수급이 들어오면 다른 2차 전지 업종들도 올라갈 것이다라고 우리는 추측은 할 수는 있어요. 그렇죠? 수급 테마적인 흐름으로 본다고 하면. 맞아요. 근데 LG 엔솔은 오늘 관심 종목으로 매수로 들어가면 안 될 종목 중에 하나인 이유가 뭐죠? 이유가 아까 W 패턴 자리가 완벽하게 안 됐기 때문에 그것도 그렇고 1번 조건이 LNF가 부합이 됐습니까? 안 됐죠. 안 됐죠. 네. 그렇죠. 1번 조건 자체가 성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업종들이 투자를 하고 싶고 또 공략을 하고 싶다 하더라도 수급이 센 종목이라는 기준에서는 아니라는 거죠. 이 종목뿐만 아닙니다. 코스닥에서 시가총액 1등, 2등 왔다 갔다 하는 종목 중에 네. 에코프로 BM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네. 아까 삼성 SDI 종목과 그리고 LG 엔솔은 수급선 위에 있는데 네. 에코프로 BM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오늘 수급만 보면 쌍끌이 매도죠. 아, 그러네요. 그렇죠? 쌍끌이 매도인데 쌍끌이 매도를 보기 전에 수급선에서 주봉선에서 라인을 지금 뚫어주고 있느냐, 이게 좀 중요한 부분인 거거든요. 네. 자, 우리 학생분들, 우리 학생 이게 좀 네. 밑에 있잖아요. 밑에 있어요. 네, 그러면 LNF가 똑같은 종목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수급이 아무리 강하고 쌍끌이 매수세가 들어오다 하더라도 지금 수급은 외국인과 기관들이 어디 쪽으로 더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아까 대형주, 코스피 쪽에. 예, 코스피 네. 쪽에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를 우리가 수급의 센 종목 기준에서는 네. 2차 전지에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아. 지금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거요? 네, 사실 지금 오늘 2차 전지 업종뿐만 아니라 신재생 업종들, 태양광, 풍력, 그리고 또 에너지원에서 원전, 네. 그리고 2차 전지 업종에서 대형주 빼고는 다 너무 많이 빠졌죠. 수급이 다 이탈됐어요. 네. 특히 코스닥에서 2차 전지 업종들이 수급이 빠져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수급선을 이탈하는 과정이 길어진다 그러면 우리가 관심 종목으로서는 후순위로 좀 봐야 되는 상황이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변곡점이 있습니다. 2차 전지 업종들이 추세가
다시 살아날지 아니면 이 수급선을 돌파할지가 정말 중요한 지금 수급이 될 것 같은데 네. 이걸 지금 오늘 받쳐주는 이 2차 전지 코스닥뿐만 아니라 수급을 받쳐주는 게 대표적으로 제약바이오 업종들과 맞아요. 그리고 반도체 업종이었거든요. 그러면 먼저 제약바이오 업종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좀 우리 우연 학생이랑 좀 얘기를 네. 하면서 지금 제약바이오 업종들이 참 힘들다, 그렇죠? 바닥에서 이제 올라가는 뭐 호재도 그렇게 없는 것 같고 뭐 실적에 대한 이슈도 크게 없는 부분인데 그래도 제가 좀 희망을 보자. 왜냐하면 수급선에서 지금 걸쳐 있는 종목들이 하나둘씩 좀 나오기 있다. 어제 또 네, 그렇죠. 범쌤이랑 얘기했던 게 셀트리온. 네, 셀트리온. 네. 그렇죠. 셀트리온이 만약에 이제 어제 이제 장마감하고 나서 이제 코롱 티슈진이 네. 이제 거래 재개되는 부분이 있었고 그 전에는 또 신라젠이 거래 재개가 되면서 또 바이오 업종들이 어떻게 좀 살아날 수 있는 그렇죠. 기대감을 좀 줬고 오늘도 이제 코롱 티슈진이 상한가를 수급이 들어오면서 받고. 상한가를 기록했단 네. 말이죠. 그래서 많은 뭐 바이오 업종들이 올라갔다. 뭐 이건 아닌데 그 중심에는 일단 셀트리온 자체가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셀트리온 어제 기준을 했을 때는 네. 이 수급선, 지금 차트가 잘 안 보이는데 한번 올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자, 수급선 기준으로 본다 했을 때 네. 다을락말락한 자리였잖아요. 어제 제가 그래서 네. 범쌤한테 지금 윗꼬리에는 닿아 있으니까 네. 이거 봐도 되는 거 아니냐고 하니까 네. 굉장히 보수적으로 보라고 어제 범쌤이 말씀해 주셨어요. 네, 그 코로 네. 티슈진과 신라젠 영화과 그 바이오 업종들이 지금 올라간 종목들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맞아요.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네. 차트, 수급 종목만 본다 했을 때는 일단 수급이 센 종목에 부합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제 딱 네. 올라왔네요. 그 수급선을 돌파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봐야 되는 부분이 우리가 수급에서 네. 쌍끌이 매수잖아요. 그렇죠? 쌍끌이 매수 속에서 지금 셀트리온이 외국인과 기관들이 쌍끌이 수급이 들어오고 있죠. 어제도 그렇죠? 들어왔고, 네, 어제도 들어왔고 엊그저께도 오늘도 들어왔고, 들어왔네요. 오늘도 들어왔고. 네, 그러면 네. 지금 수급이 강하게 들어올 조건 두 번째 조건까지도 만들어졌고요. 범쌤만의 수급이 강한 종목의 조건 네, 첫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두 번- 지금 다 합격을 했어요. 그렇죠. 이제 그럼 네. 세 번째를 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세 번째에서 자 제가 이제 W 패턴에서 바닥에서 이런 W 자리들이 좀 나와야 된다 이런 네. 흐름을 말씀드렸는데 일단 1차적으로 한번 떨어지고 그리고 W 자리가 이렇게 좀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다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결국 셀트리온이 내일도 올라갈 가능성은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더 높아진 상황입니다. 지금 기준으로 본다 했을 때. 그러니까 결국 수급이 오늘도 들어왔고 네. W 패턴에서 바닥에서 수급선도 뚫었기 때문에 네. 단기적으로는 좀 더 강할 가능성이 높은데 네. 자, 이거는 이제 수급이 들어온 종목들 리스트를 좀 살펴보는 시간이고 네. 그럼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되고 어떻게 리스크 대응을 해야 될지는 네. 잠시 후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자, 그럼 셀트리온과 제가 또 같이 봐야 될 또 종목으로서 또 코스닥의 또 HLB라는 맞아요. 종목을 좀 설명을 드렸는데 네. 자, HLB는 아직 수급적인 측면과 뭐 주봉상에서 수급선을 좀 돌파하고 있는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아직 수급선은 아니죠. 그렇죠? 그러면 아직 돌파하지 못했기 때문에 후순위로 봐야 될 종목이긴 하지만 맞아요. 어제도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수급선을 강하게 뚫지 못했었어요. 맞아요. 이미 우리가 관심 종목으로서는 지금 인지를 하고 있지만 결국 이 수급선이 돌파했을 때 강할 수 있다라는 전제 조건을 우리가 머릿속에 기억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 결국 이제 셀트리온이라든지 또 코오롱 티슈진, 신라젠 뭐 최근에 또 이슈가 되는 종목들이 추가 상승이 나온다 그러면 HLB도 이 수급선을 돌파하는 시점을 우리는 수급이 셀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봐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러면서 이제 이번 조건 뭡니까? 이제 수급이 쌍끌이 수급이 좀 들어오는지를 봐야 되는 부분인데 일단 어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강하게 약 100억 가량의 코스피가 아니고 기관과 기관. 외국인이 이제 네. 수급이 들어왔고 오늘도 뭐 큰 수급은 아니지만 그래도 쌍끌이 수급은 들어오긴 맞아요. 했네요. 그렇죠? 네네. 연속적으로 좀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는 일단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일봉상에서 이제 W 패턴을 기다려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은 좀 자리 잡혀져 있지는 않는데 만약에 여기서 이제 어제도 똑같은 설명을 해드렸어요. 네. 42,500원까지 올라간 다음에 이때는 돌파를 하겠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눌려갈 때 그럴 때 우리가 이제 W 자리가 여기서 다시 올라갈 때 이런 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는 시기가 나올 수 있다라는 네. 거죠. 다음 주 내지 조금 뒤에 2주 뒤에. 그러면 우리 종목 이거를 전략적으로 수급선을 돌파하는 시기점에서 타이밍을 노려볼 수 있겠다. 그러니까 최근에 좀 제약 업종들이 다시 셀트리온이 살아나면서 네. 또 긍정적으로 갈 수 있는 흐름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 폭넓게 우리가 수급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오늘의 사실상 주인공이라 좀 볼 수 있는 오, 주인공 반도체죠. 반도체. 네, 반도체. 맞아요. 반도체 쪽에서는 최근에 그렇게 좋은 뉴스들이 없었어요. 삼성전자도 영업이익대가 5조 원이 줄어들 것이다. 그쵸. 그리고 SK하이닉스도 영업이익이 3분의 1 토막이 날 것이다. 증권사의 전망치는 되게 냉혹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과의 관계도 지금 우리 불안한 상태에다가 네. 좀 경기 침체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근데 가장 많이 사는 종목이 지금 외국인과 기관들이 지금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론 이제 전망치는 그렇게 좋진 못하지만 수급 이교시는 이제 수급 분석만 하는 네. 그런 타이밍이기 때문에 수급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좀 예시를 좀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주봉상에서 지금 삼성전자의 수급선 돌파 아직은 안 첫 나왔죠. 번째 조건. 네, 아직은 좀 안 나왔어요. 할락말락하고 네, 있어요. 달락말락하고 네.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가 한 6만 조금 안 되게 한 5만 9천 원 정도까지는 좀 올라가줘야 네. 수급선이 좀 돌파했다라고 볼 수 어. 있는 자리긴 한데요. 지금 1번 조건만 좀 부합하지 못하고 네. 2번, 3번 조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쌤의 두 지금- 번째 조건. 네, 외국인 기관들은 일단 들어오고 있어요. 네. 1번 조건만 좀 부합하지 못하고 2번 외국인 수급은 좀 들어오고 있는데 일봉상에서 지금 삼성전자가 지금 W 패턴이 차트가 조금 좀 눌려 있어서 좀 네. 잘 안 보일 수가 있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여기서 올렸다가 올렸다가 이렇게 지금 W 패턴을 어떻게 조그만하게도 좀 만들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올라갔을 때 수급선을 돌파하는 자리에서 또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돌파했을 때 또 눌려가는 자리가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두 번째 또 W 자리가 나왔을 때 우리가 이제 매수 공략 타점이 좀 될 것 같은데요. 그건 좀 이따가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삼성전자가 지금 이게 흐름이 나오고 있고 SK하이닉스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SK하이닉스 주봉상에서 자, 지금 선을 살짝 지금 올려 있는 상태입니다. 삼성전자보다는 조금 더 수급선에 좀 가까워지고 있다 볼 수가 있겠고요. 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W 자리가 좀 더 명확하게 보이고 있어요. 한번 볼게요. 한번 자, 이렇게 지금 W 자리를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 이 종목은 조금 더 올라가면 삼성전자보다 오히려 탄력적으로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인데 이 부분 좀 잠시 후에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그럼 반도체가 모든 종목들이 다 이런 W 패턴과 주봉상에서 좀 올라가 있느냐? 제가 모든 싹 반도체 종목들 한번 다 살펴봤는데 아직 수급선을 돌파한 종목이 몇 개 안 나옵니다. 뭐 지금 대표적으로 SNS텍, SNS텍이 지금 이게 주봉상에서 수급선을 뚫고 올라가고 있고 일봉상에서 W 패턴이 좀 나오고 있는지 볼게요. 자, 일봉상에서 정확하게 뭐 완벽한 W 자리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W 자리 좀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수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와 오늘 외국인과의 또 쌍끌이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고, 자, 이 종목뿐만 아니라 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월덱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월덱스라는 종목. 자, 그러니까 반도체 종목들을 지금 뭐 우리 시청자, 우리 학생분들이 또 투자하고 계신 종목들도 있을 텐데 한번 이 1번, 2번, 3번 조건에 부합하는지 한번 차트를 한번 보시면 좀 더 강의를 들으시면서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자, 지금 주봉상에서 한번 흐름을 한번 보면요. 월덱스라는 종목은 수급선을 돌파를 해 있고 반도체 종목인데 자, 일봉상에서도 자, 이 종목도 지금 W 패턴 자,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수급까지도 어제 그리고 오늘까지 쌍끌이 매수세가 좀 들어온 상태인데 자, 이런 좀 월덱스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뭐 SNS텍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은 잘 유명한 종목은 아닌데 유명한 종목들 안에서 최근에 뭐 물적 분할 이슈가 있었던 DB하이텍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비메모리 업종에서 오늘 급등이 나왔습니다. 5% 급등이 나왔는데 자, 주봉상에서요. 주봉상에서 지금 수급선 아래에 있죠. 네. 아래에 있죠. 그러면 만약에 내일 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막 급등이 나와요. 또 SNS텍도 급등이 나오면서 월덱스도 막 움직입니다. 그러면 이거 반도체 업종들을 내가 공략을 해야 되는데 자, 이거 아직 좀 덜 올라간 바닥권에서 올라가는
DB하이텍을 좀 사도 될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우리 학생분들 입장에서는. 그쵸? 근데 수급적인 측면에서 본다 했을 때 지금 센 종목이 아니죠. 이 종목이요? 예, 아직은 DB. 수급선 밑에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네. 지금 네 종목에서 DB하이텍이라는 종목은 수급선에서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네. 이 종목은 1순위 종목이 되지 않는 거고 거기 안에서 목록을 가리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인데 반도체 업종들이 올라간다 해가지고 모든 종목이 올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안에서 수급을 좀 더 강하게 들어오는 업종들 그리고 그 안에서 수급이 좀 아직 수급선을 미흡한 종목들은 이걸 단기로 공략해봐도 될까라고 생각하기보다는요. 네. 이 종목은 조건이 안 맞으니까 좀 더 기다리든지 아니면 조건이 부합할 때까지 좀 더 상황을 기다리겠다. 이렇게 판단이 들 수 있어야 네. 2교시에 또 범프로 쌤의 또 수급 강의를 제대로 이해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수급 1타 강사 범쌤과 함께 저희가 불개미 주식학원 월요일과 화요일 2교시에는 수급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배워보고 있습니다. 결국 저희가 수급을 배우는 게 수급이 많이 쌓이는 종목들이 결국 상승하는 종목이기 때문이죠. 저희가 지금 TV 생방송으로는 범쌤과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무료 족집게 과외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무료 족집게 과외 어떻게 참여하시는지 궁금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V 생방송으로는 수업 시간이 부족합니다. 불개미 무료 족집게 과외가 추가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생방송 이외에 전용 소통방을 통해서 보충 교육이 진행이 되는데요. 장중의 시장 상황과 실전 종목을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대응 방법을 무료 과외를 통해서 교육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무료 라이브 강의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교육이 진행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범쌤의 무료 족집게 과외 주제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쌤의 과외입니다. 매일 보는 주요 테마에 대해서 이슈 정리를 해주신다고 하고요. 지금 가장 센 수급이 강한 종목을 어떻게 포착하면 좋은지 포착 방법 과외에서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수급선, W 패턴, 쌍끌이 수급 바로 저희가 배우고 있는 세 가지 조건인데요. 이 수급선과 W 패턴, 쌍끌이 수급을 이용해서 어떻게 수급이 강한 종목들을 맥점에 잡아볼 수 있는지 무료 족집게 과외에서 배워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범쌤의 무료 족집게 과외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란톡에 불개미 범프로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오픈 채팅방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쪽에서 무료 족집게 과외가 진행이 됩니다. 입장하실 수 있는 비밀번호가 8282번으로 걸려 있습니다. 클래스는 여러분들이 저희 방송이 종료되는 10시 50분까지만 입장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클래스 교육 기간은 오늘부터 2주 동안 11월 4일까지 무료로 족집게 과외 교육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불개미 무료 족집게 과외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클래스 교육 기간은 11월 4일까지이고요. 오늘 방송이 종료되는 시간까지 여러분들 입장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노란톡에 불개미 범프로라고 검색해 주시고 오픈 채팅방에 비밀번호 8282번 누르고 입장을 하면은 과외를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범쌤의 과외 많은 분들이 굉장히 기다리고 계실 것 같아요. 어떤 내용 준비하고 계시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범쌤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범쌤, 네. 무료 족집게 과외에서 어떤 내용 준비하고 계세요?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어떻게 매수 타점이 되고 있고 여기 안에서는 이 업종 그리고 또 지금 제가 이제 강의를 통해서도 큰 흐름을 잡아드리긴 하지만 좀 세부적인 디테일적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1시간이 좀 부족하거든요. 맞아요. 예, 그리고 제가 이제 월요일과 이제 화요일만 이제 방송을 하고 저는 10시밖에 제가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그밖에 없기 때문에 또 이제 수, 목, 금 이 시간 안에서도 수급이 또 변할 수도 있는 부분인 거고 여기 안에서 포인트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 그 부분을 조금 우리 소통을 하면서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수급이 다이나믹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좀 더 공부하고 싶다. 그런 열의와 또 열정이 있으신 분들은
또 강의를 쪽집게 강의를 들으시면 지금 시장부에서 조금 더 좀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희가 범쌤과 일주일에 2번만 딱 2시간 동안 네. 이 TV 생방송 통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네. 사실 일주일에 2시간 가지고는 저희가 수급을 완벽하게 마스터하기가 시간이 너무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내일도 수급이 네. 또 계속 다른 맞게 또 바뀌는 바뀔 수도 거고.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또 이 방송 이외에도 여러분들이 무료 족집게 과외 통해서 범쌤과 수급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심도 있게 들어가는 시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범쌤의 이 과외는 2주 동안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 저희 방송이 끝나는 시간까지만 이 클래스에 입증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노란독의 불게임이 범프로라고 검색을 해주시고 오픈 채팅방에 비밀번호 8282번 누르고 입장을 하시면 누구든지 범쌤께 무료 족집게 과외 받아보실 수가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범쌤, 저희 이제 계속해서 수업을 좀 후반부를 이어가 보려고 하는데 네, 네, 네. 아까 앞에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저희 앞에는 오늘 네. 이제 수급이 강한 종목들, 범쌤이 보는 3가지 조건을 통해서 종목을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오늘은 이제 이 2가지 조건에 대해서 좀 깊이 말씀을 해주신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이제 수급선에 대해서 우리가 추세를 알았어요. 그러니까 추세가 이제 강한 종목들을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건 어제 방송에서 좀 이해가 되셨을 것 같고요. 그러면 거기서 왜 우리는 쌍끌이 수급을 봐야 되는지. 그러니까 외국인 기관들이 들어왔을 때 종목들이 어떤 흐름으로서 좀 추세가 살아나는지 이 부분에서 이제 상승력이 높다 그러면 우리가 확률을 더 높이는 또 전략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거기 안에서 우리는 캐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제 수급선 위에 올라갔는데 그리고 또 이제 외국인 기관이 들어오는 것도 알겠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디서 공략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봐 주시면 조금 더 보수적으로 우리는 봐야 될 것 같다. 한번 쏘고 종목이 또 떨어졌을 때 다시 올라가는 이런 W 그림 자리가 우리 초보자분들도 우리 학생분들이 조금 더 접근하기가 용이한 패턴이기 때문에 W 자리까지 접목을 시켜가지고 제가 이해를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뭐 제약바이오 업종 지금 핫한 종목 중 하나가 셀트리온 보도록 할게요. 자, 셀트리온 기준으로 본다 했을 때 일단 지금 자리보다는요, 과거 자 6월 달 자리에서 좀 하방 추세에서 딱 수급선을 딱 뚫어주고 올라가는 흐름이 좀 나오는데 여기서 상승률이 생각보다 강해요. 무려 자, 잘 안 보이지만 40% 가량이 좀 급등이 나온 상태거든요. 바닥에서 거의 뭐 2달도 안 돼서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왔을 때. 자, 차트 흐름은 좀 어떻게 가고 있는가 흐름을 본다 했을 때요. 자, W 자리를 이게 6월달 자리이긴 6월 이 자리가 6월 말부터 자 7월 달까지 이 자리까지 올라간 부분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W 자리를 이렇게 좀 만들어 주면서 올라간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딱 제가 수급을 더 체크를 해 보니까 한 2달가량 6월 달부터 한번 볼게요. 자, 6월 13일부터 또 6월 17, 18, 19, 20 또 뭐 7월 달 또 수급이 7월 중순까지도 해서 쌍끌이 수급이 연속적으로 들어왔던 흐름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수급선에 대한 이해를 보는 부분인데 자, 수급도 이제 체크를 했어요. 자, 수급을 이렇게 뭐 이런 자리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조금 더 올라가는 흐름을 보도록 할까요? 자, 요런 자리. 자, 요런 자리에서 일단 수급이 들어왔을 때 종목이 올라간다 했을 때 자, 종목을 수급선 위에 올라갈 때까지 일단 기다리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올라가는 흐름이 기다려는 부분인 거고 다시 바닥을 찍고 W 자리가 나올 때 어디 자리에서 들어가느냐? 전 고점을 다시 한번 자, W 자리에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요 자리에서 전 고점이 뚫기 전에 바닥에서 올라가는 흐름 속에서 우리가 매수 타점을 잡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2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W 자리는 충분히 만들어져 있는데 외국인 기관이 쌍끌이 수급이 들어왔는지를 한번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정확하게 6월 23일 기준으로 본다 했을 때 이 자리가 6월 23일이니까요. 그리고 나서 이 부분이 더 추세가 이어질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결국 W 패턴에서 위로 올라갔고 그렇죠? 그리고 아직 W 패턴에서 위 고점을 뚫지 않은 상황에서 바닥을 찍고 전 저점이 깨지지 않는 자리에서 들어간다. 한번 수급을 이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23일 날. 자, 6월 23일 기준으로 본다 했을 때 22일 기준으로 본다 했을 때는 수급이 들어왔고 그리고 23일 기준으로 해서는 수급이 빠졌을 텐데 그 다음에
24일 기준으로 본다 했을 때는 쌍끌이 수급이 좀 들어왔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우리는 매수 타점을 잡아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요. 결국 이 종목이 다시 떨어지면 우리가 또 리스크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자, 수급도 선택을 했고 W 자리도 패턴을 생각을 했고 주봉상에서 올라가는 6월 27일 기준에 이미 수급선을 뚫은 걸 우리가 확인을 했어요. 쌍끌이 수급도 확인을 했고 그리고 타점도 우리가 요 자리에서 올라갈 때 추가적으로 올라갈 때 잡는 흐름이 나오는 부분인데 만약에 다시 수급선이 이탈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 부분, 시장의 변동성이 있는 부분도 있고 네. W 자리에서 이 부분 제가 강조했던 부분은 요 W 자리에서 요 자리가 이탈이 되면요. 이탈이 되면 리스크 관리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네. 손절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비중을 줄이든지 다시 W 자리가 만들어질 때까지 네. 지금 보유 그 흐름으로 네. 들고 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이 자리에서 우리가 수급 네. 패턴에서 들어간다 했을 때 그 전저점이 어디냐면 바로 15만 원 밑에 요 자리가 될 것 같아요. 네. 요 자리가. 그럼 우리가 수급 기준 1번, 2번, 3번 조건에서 들어갔는데 네. 요 자리만 우리가 이탈하지 않는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수급이 센 종목에 부합이 되니까 네. 추가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깨지기 전까지는 홀딩한다라는 전제 조건이 나온다라는 거죠. 좀 이해가 좀 어렵나요? 범쌤, 근데 네. 전저점이라고 하면은 네. 저 13만 원 선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의 시- 저점이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네. 차트를 그려보면 네. W 자리를 일단 그리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지금 여기서 골이 파져 있죠? 네. 그리고 선을 한번 또 위로 긋는 거예요. 올라왔고. 그리고 또 어. 이게 내려와 있는 상태죠. 네. 여기서 이제 또 W 자리가 네.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네. 흐름을 보면 약간 큰 흐름에서는 약간 요런 자리, 요런 느낌이 좀 나오고 있는 거예요. W 자리가. 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들어가는 자리는 요 자리를 손절 대응으로 보시면 네. 폭이 되게 커요. 어. 그 변동성이 네. 뭐 10% 이상 또는 20%까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바로 그 전저점 라인으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수급까지도 확인했다 그러면 W 자리가 좀 애매한 종목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네. 들면 지금은 지금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이렇게 W 자리가 명확하게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옆으로 횡보하는 종목들이 있을 수 있는 맞아요. 범위도 있고 또 이런 식으로 그냥 쭉쭉쭉 올라가는 종목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종목들은 접근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W 자리가 눈에 보일 수 있는 이런 골이 나오는 흐름이 나와야 되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제가 오늘 방송 1시간에서 모든 차트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네. 제가 보충 설명을 또 차트의 패턴에 대해서는 또 따로 쪽집게 강의로 좀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범쌤, 네. 결국 저희가 W 패턴이 나오는 종목들을 매수를 해야 되는 이유가 네. 결국 한번 조정을 받고 올라왔기 때문에 조금 뭐 바닥을 다졌다, 조금 안전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저점을 네. 깨지지 않는 그런 선에서 다시 올라갈 때 이게 W 패턴의 핵심인 거거든요. 그쵸? 네. 그러면 셀트리온 말고 또 유명한 종목. 네. 그러니까 저점을 네. 깨지 않고 다시 올라가는 종목이 저점을 한번 다졌으니까 조금 안전하기 때문인가요? 안전한 부분도 있고 네. 결국 이제 주식은 파동이라는 측면인 네.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수급선의 기준을 봤을 때 추세가 살아있다는 건 이미 추세가 바뀔 수 있다는 걸 확인했어요. 맞아요. 그렇죠? 외국인 기관들이 수급이 들어온 것도 확인을 했고 근데 종목이라는 게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들은 결국 떨어질 때도 이렇게 많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쵸? 초보자분들 관점에서는 이런 W 이런 파동으로 가는 종목이 오. 결국 이제 바닥에서 잡는 네. 흐름이 우리가 접근하기 되게 편리하다는 거죠. 어.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네. 이게 시장의 흐름에 꺾이면서 이게 주가의 흐름이 갑자기 급락이 나오더라도 네. 좀 리스크 대응 라인대가 손절폭이 좀 작다라는 것도 하나의 또 포인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 자, 네. 그러면 아까 LNF 뭐 다른 종목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자, LNF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NF 종목에서 본다고 하면요. 여러 이제 패턴들이 나올 수 있는데 올해 뭐 5월달 흐름에서 한번 이렇게 흐름을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흐름을 이렇게 다시 한번 주봉상에서는 위에 있는 자리들도 있고 아래에 있는 자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네. 수급선을 볼 때는 주봉으로 보는 거고 그죠? 주급에서 네. 위에 있을 때 위에 공략이 있을 때 들어가야 보는 되는 거고. 거고 아래에 있을 때는 최대한 보수적인 대응이 맞는 맞아요. 거고요. 들어가는 네. 게 아니고 그 위에 있을 때 일봉상에서 일단 W 패턴을 보기 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수급이 들어오는지, 그렇죠? 수급이 들어오는지를 확인해야 될 부분인데 제가 과거 5월 달 자리의 흐름으로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 자리를 본다 했을 때 지금 2020년 여기까지 5월. 올라간다 했을 때 네. 지금 요 선이요. 요 네. 선이 뭔가 W 자리로 느낌을 우리 봤습니까? 우현 학생은? 아니요, 범쌤 그냥 쭉 올라가는 것 네, 같은데요. 쭉 올라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쭉 올라가는 종목들을 우리는 사고 싶은데 어. 이런 종목들이 들어가면 요즘 같은 시장에서는 한 번 빠질 때 금방 엄청나게 빠요. 나와요. 금방 맞아요. 아무리 수급이 좋고 실적이 좋고 차트 흐름이 좋더라도 요즘에 떨어지는 폭들이 어마무시합니다. 막 맞아요. 30%까지 떨어지는 경우도 네. 많아서 자, 그러면 이걸 리스크를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그러면 우리는 항상 이런 W 자리를 만들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아무리 이 종목을 사고 싶다 하더라도 네. 기다리면 때가 옵니다. 요즘 같은 시장은. 그래서 결국 이제 위에 선이 있을 때 자리에서 자, 한번 지금 자리를 본다 했을 때 뭔가 W 자리가 만들어지는 그림이 좀 나오는 나옵니다.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이런 식으로 좀 나오는 흐름이 있을 수도 있겠고요. 네. 크게 본다고 하면 이렇게 참 차트가 뭐 지워볼까요? 이런 식으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 그렇네요. 좀 작게 본다고 하면요. 작게 본다고 하면 이런 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는 부분인 거죠. 네. 자, 그럼 우리가 이 시간으로 돌아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정확하게 뭐 5월 16일, 17일 네. 요 기점으로 들어가 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 두 번째로 5월 16일, 17일 때 이 자리가 지금 그쵸 수급선 위에 있는 시기이지 않겠습니까? 5월 달 네. 자리가 이렇게 좀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그쵸. 5월 16일 자리가 그럼 일단 범쌤의 첫 번째 수급이 강한 종목의 조건인 수급선 위에 있는 위에 거는 있죠. 통과를 한 거고요. 그렇죠. 그러면 네. 그러면 이런 이제 박스권 W 자리에서 그럼 외국인 기관 수급만 들어와 주면 가장 좋을 것 같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번에서 5월 16일, 17일 기준으로 본다 했을 때 쌍끌이 수급이 들어온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옆으로 보고 5월 16일로 가볼까요? 자, 그러면 5월 16일, 뭐 13일, 17일 지금 외국인과 기관들이 수급이 쌍끌이로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시점에서 만약에 수급이 갑자기 바뀔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리스크 대응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어디가 깨졌을 경우 우리는 뭐 비중을 줄여야 되는 자리가 나올까요? 이게 조금 전에 네. 범쌤이 설명해 주셨던 네. 그 W 중에서 네. 그 저점, 그러니까 두 번째 W의 저점을 우리가 손절 라인으로 잡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쵸? 그러면 자, 이 선이 깨지기 전까지는 네. 나는 수급이 더 들어올 수 있다라는 생 종목을 찾은 거다. 음. 그러면 물론 이제 특정 뭐 악재가 나올 수 있는 거고는 알 수 없는 부분이지만 네. 깨지면 뭐 리스크 대응해서 비중 줄이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종목을 선택을 하는 거고 결국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좋은 결과가 나왔겠지만 결국 우리가 이 패턴을 보면서 지금 들고 있는 종목들을 하나둘씩 이제 차트 흐름을 보시면 어디서 접근해야 되는 건지 어느 수급선이 좀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가 명확해진다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수급이 어디 쪽으로 들어오고 있고 빠지고 있는지가 우리가 체크를 해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들어오고 있는 업종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제약바이오 업종들 그리고 반도체 업종들 반도체 업종들이 오늘 올라갔다 해서 내일 또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무조건 보장되는 건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지금은 이제 삼성전자가 지금 기로에 있고 또 뭐 SK하이닉스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SNS텍이라든지 이제 후속주들이 이제 조금씩 이제 수급선을 넘기 시작했어요. 그 안에서도 이제 W 자리를 성급해하지 마시고요. W 자리가 올 때까지 자리를 한번 계산을 해보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자리를 잡아가는 종목들 공략하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반도체 업종들이 또 다시 수급선 이탈이 된다. 그러면 수급이 센 업종이 아닌 거 있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네. 네. 그게 대표적으로 좀 시간이 좀 남아서 네. 좀 떨어지고 있는 종목들 다 잠깐 봐드릴까요? 봐주세요, 네. 범쌤. 궁금해요. 네. 최근 오늘 좀 이슈가 좀 컸던 중에 하나가 네. 원전 쪽이었어. 원전 쪽. 그러니까 맞아요. 원전 쪽들이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 또 이제 학생분들이 많이 투자도 하고 계시고 또 기대도 되게 큰 상황이거든요. 오랜만에 또 원전에 대한 부활, 또 수출 뭐 이런 부분에서 기대감이 많았던 종목인데 참 좀 수급 자체가 지금 네. 들어올 수 없는 흐름으로 지금 조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었다. 또 뉴스상 악재도 나왔으니까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주봉상에서 한번 흐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한전 기술 뭐 오늘 약간 7% 정도 떨어진 종목인데요. 자, 이제 수급선을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아직은 좀 많이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1번 기준이 부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 이런 자리에서는 아무리 뭐 호재가 나오고 그리고 또 수급이 쌍끌이 수급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강한 종목이 되지 않는 조건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범쌤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셨던 게 네. 수급의 센 종목을 찾을 때 1번 조건이 저희가 수급선 위에 캔들이 있는지를 보는 거였는데 그쵸. 이거는 많이 떨어져 있네요. 아,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결국 이런 자리였다 그러면 네. 이때 수급이 들어오거나 딱 이게 지금 수급선 돌파한 자리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자리에서 W 패턴 그리면서 외국인과 기관들이 쌍끌이 수급이 나왔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좀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전략이 됐을 것 같은데 그럼 지금 자리에서 그럼 이 종목을 비중 축소로 해야 될 것이냐? 그렇게 볼 수는 또 없어요. 이미 수급선 라인에서 많이 벗어나 있고 추세가 이미 하방이기 때문에 다시 또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조건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부분인 거죠. 왜냐하면 수급선 라인 기준을 본다고 하면 요 라인에서 이탈이 됐다가 다시 횡보하는 거점을 거쳐나서 다시 한 번 더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럼 우리는 이제 수급이 세는 그 구간까지 기다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자리에서 지금 밑에서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다시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그때 전략적으로 뭐 추가 매수라든지 아니면 또 비중 관리를 하시면서 그때 우리가 조금 더 타이밍적으로 수급을 들어가야 되는 포인트가 나올 것 같고 뭐 한 종목 더 봐도 되나요? 한 점만 더 네, 볼까요? 한 종목 한번 더 보도록 네. 할게요. 그리고 또 많이 물어봐 주시는 게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인데요. 자, 두산 중광업이죠. 자, 이 종목도 비슷해요. 한전 기술과 좀 비슷한 흐름으로 가고 있죠. 근데 이 종목이 지금 나쁜 상황은 아닌데 아직은 수급이 안 들어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뭐 우울해하시거나 막 종목이 너무 큰일 났어요. 이건 아닌데 수급 분석에서는 지금은 조금 수급이 좀 많이 멀어져 있다. 이런 기준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인 거고 여기까지 올라왔을 때 다시 한번 수급을 제가 강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 범쌤이 네. 지금 제일 중요한 수급이 센 종목이 되려면은 네. 결국 이 수급선 위에 캔들이 있는 거를 먼저 확인을 해야 되는데 네. 이런 종목처럼 지금 캔들이 수급선 아래에 있으면은 뭐 두 번째, 세 번째 조건 같은 거는 뭐 볼 필요가 없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우선? 그렇죠. 음.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네. 2번, 3번 조건, 그러니까 수급선이 안 나온다 해서 뭐 종목이 안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네네. 그건 아닌데 결국 추세적인 분위기, 결국 주식은 전환점, 또 올라갈 수 있는 추세, 또 하락 추세 이런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맞아요. 그 추세를 전환시키는 선이 수급선이라는 거죠. 이걸 뚫어줘야지만 강한 임팩트가 나오는 그런 수급의 포인트이기 때문에 제가 강조하는 부분인 거고 그래서 뭐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수업 정리. 네. 뭐 지금 들어오는 수급 종목들 한번 살펴봤고요. 여기 안에서 역시 수급선 위에 있는 종목들이 훨씬 더 강하다라는 걸 우리가 배웠어요. 그러면 그 안에서 타점을 W 패턴에서 어디를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배웠고 그리고 그 안에서도 외국인 기관 수급이 같이 들어오는 종목이 좀 더 확률이 높은 수급의 센 종목이다. 이렇게 조금 결론을 내볼 수가 있겠습니다. 범쌤과 오늘도 네. 수급에 대해서 열심히 또 배워봤습니다. 1시간 수업 열심히 달려왔는데요. 범쌤이 보는 수급이 센 종목이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는지 3가지 조건 오늘도 배워봤습니다. 첫 번째가 수급선 20주선 위에 캔들이 있어야 하고요. 두 번째가 바로 이 종목이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수급이 들어오는지까지 확인을 하고 마지막 3번째 저희가 일봉 차트를 보면서 차트가 W 패턴을 그리고 있는지까지 확인을 해야지 범쌤이 보시는 수급이 강한 종목이다라는 게 오늘 수업의 핵심이었습니다. 한 주 동안 여러분들도 공부 많이 하시고 이제 지금 시간 또 부족하니까 족집게 과외 통해 가지고 범쌤과 추가적으로 수급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래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나가고 있으니까요. 저희 방송 이제 곧 끝나는데 이 수업 시간까지만 이 족집게 과외 하실 수 있는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쉽지만 저희가 범쌤이랑 여기서 인사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범쌤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불개미 주식학원 화요일 2교시였습니다. 힘차게 달려왔는데 아쉽지만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네요. 내일 또 같은 시간에 수업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